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뮤직입니다. 어제 경우는 CPI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선행분석 결과에 따라서 CPI는 결국 컨센보다 모두 높은 결과치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CPI month over month는 0.4%로 컨센은 0.3%보다 높았고요. Core CPI month over month는 0.4%로 컨센 0.3% 대비 높았으며 Headline CPI는 3.5%로 컨센은 3.4% 대비 높았고 Core CPI year over year는 3.8%로 컨센은 3.7% 대비 높은 실적이 발표가 된 것입니다. CPI에 대한 선행 분석을 유튜브에도 이렇게 지난주 일요일날 올렸지만 어제 CPI가 발표되기 전에 제가 바라보는 지표들에 있어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과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한 번 더 멤버십 분상으로 선행 분석을 드렸는데요. CPI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지표는 총 4개로 여기 이렇게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과 블룸버그 이코노믹 CPI 나우카스트, US 카시 그리고 US 클리블랜드 페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있는데 모두가 아무리 못해도 최소 3.4%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가장 첫 번째인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의 경우는 이렇게 제가 매번 트래킹을 하면서 여기 한 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CPI 결과치는 인플레이션 스왑 마켓 예측치 대비해서 이렇게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3.5%를 기록하면서 과거 기록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날의 데이터를 통해서 여태까지 CPI의 흐름을 멤버십 분들께 공유 드리면서 높은 확률로 그날의 흐름을 맞출 수가 있었고요. 매번 높은 확률로 또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지표들만 보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CPI와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는 어떠한 지표가 있는지 또한 숙제를 해서 알아보고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는데 NFIB Small Business Survey가 바로 흰색으로 지금까지 보시면은 파란색인 Core CPI와 Headline CPI인 주황색과 밀접한 상관계가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이미 선행지표로서 흰색인 NFIB Small Business Survey가 이렇게 먼저 꽤나 큰 폭으로 먼저 상승을 해줬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3.4% 부합 혹은 그 이상인데 적어도 3.4% 언더가 나올 가능성은 적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었고요. 높은 확률로 CPI 서프라이즈가 터질 수 있었다라고 또한 선행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흐름이 잡혔는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달러의 경우는 어제 하루만 해도 무려 1.04%가 오르면서 105달러를 훌쩍 넘었고 추가로도 상승을 하면서 105.356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PPI 결과가 나오는데 참고로 PPI 결과 또한 제가 선행 분석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105.6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상승하자 우리나라 환율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면서 1369원을 찍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2월 28일 날 미리 달러에 역헤드 앤 숄더가 잡힌 상태라서 달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매크로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달러도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106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므로 환전할 것이라면 지금이 나을 것이라고 미리 선행 분석드렸는데 분석한 대로 매크로 방향이 잡혀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리 달러로 환전해 두셨다면 지금의 흐름은 전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달러를 보았으니 이제는 10년 국채금리를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10년 국채금리 경우는 어제 총 두 가지의 이벤트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당연히 CPI가 컨센 대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고 이것은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여기 컵 앤 핸들 상승 패턴이 준비한 대로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채권 입찰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10년 채권 입찰이 바로 어제 있었는데 우선 채권 입찰의 결과가 안 좋았다는 것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약한 것으로 채권을 사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국채금리가 더 오를 것 같으니 채권 사는 것을 상대적으로 꺼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반대로 채권 값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선 10-year indirect accepted를 보겠는데요. 여기 10-year indirect accepted 부분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입찰 비율인데 61.8%로 지난달인 64.3% 대비해서 더 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하는 것은 10-year high yield rate인데 이 부분은 4.560%로 when issued가 거의 4.53%였습니다.
여기서 when issued라는 것은 입찰이 시작됐을 때 국채금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 국채금리가 4.53%였는데 끝났을 때가 바로 4.56%로 입찰이 시작됐을 때인 4.53%보다 더 높은 수치인 4.56%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채권의 수요가 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퍼센테이지가 입찰이 시작됐을 때 수치인 4.53% 대비해서 높게 나왔다는 의미는 실제로 입찰 마감되었던 채권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가격대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안 좋은 결과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bid to cover ratio인데 2.34%로 지난달 수치인 2.51% 대비해서 더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약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매일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고 확률적으로 최대한 선행 분석을 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을 상으로 이렇게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분석을 드리고 있는데요. 12월 26일 날 CEO도 매수한 52% 업사이드가 있는 저평가 종목, 61% 저평가인 종목, 그리고 28% 저평가인 종목들 모두 다 사실 원유 섹터로 날짜만 봐도 유가가 오르기 전에 분석드렸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미리 선행 분석드렸던 CV와 CPG, OB, 썬코어의 비중을 평균 30% 정도 줄이면서 총 1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유가가 올라가면서 썬코어를 전부 다 매도하면서 27% 정도의 수익률을 갱신하였고 늦게나마 투자자들이 유가 쪽으로 몰리면서 유가가 더 올랐고요. 유가가 과매수 상태가 되면서 저는 추가로 이렇게 세노버스 에너지를 매도하였는데 참고로 세노버스 에너지는 분석에 따라서 이미 저점 대비해서 약 40% 이상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총 2,5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처럼 제가 분석드리는 스타일은 단 며칠 만에 100%, 200%는 종목들을 픽해서 샀다 팔았다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원유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런 것처럼 저희 경우는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길면은 1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일 때를 시작으로 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수량을 늘리고 평단가를 낮추고 그와 동시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계속 유효한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꾸준한 숙제를 하면서 투자를 합니다. 숙제를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포지션을 CPE에서 CPG로 통째로 바꾸는 등의 전략을 구사하면서 최대한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벌어들인 수익으로 또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놓치지 않을 다음 먹거리 또한 이렇게 선행 분석을 해놓았고 이 기업은 무려 140%의 업사이드가 있고 내부자 매수 내역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준비하면서 기다리신다면 또다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진입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나 횟수를 보겠습니다. CPI가 어제 발표가 되면서 2024년 기준으로 금리나의 횟수는 순식간에 3회에서 1.7회로 하락했습니다. 우선 6월달의 금리 인하율은 22%로 6월달의 금리 인하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7월달의 금리 인하율은 이렇게 54.5%로 이마저 확실치 않아진 상태입니다. 분명히 연준은 12월달에 이렇게 2024년의 금리 인하 횟수를 7번 정도 보고 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경제가 강한 흐름을 보여줌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횟수가 이렇게 3회까지 떨어지더니 CPI와 함께 이제는 1.7회까지 떨어지면서 분명 6월달에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CPI의 결과에 따라서 6월달의 금리 인하 또한 미뤄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시경제 지표와 노동시장의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금리 인하는 계속 미뤄질 것이고 미뤄지는 과정에서 금융 컨디션을 의미하는 여기 크레딧 스프레드는 반대로 이렇게 긴축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완화 쪽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는 하락을 해왔는데 이제서야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크레딧 스프레드가 긴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S&P 500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이제 막 상승을 시작했으므로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S&P 500은 이제 막 하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멤버십 분들 상으로 정말 많은 데이터와 분석 결과들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페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거시경제에 대한 요약과 차트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차트 분석 그리고
한국 주식 밸류에이션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 가입하신다면 많은 공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